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걸까 망설였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온몸이 떨렸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털어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녀보다 20살이 넘게 어린 남자, 심지어 딸보다 고작 10살 정도밖에 많지 않은 남자였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관계였다. 하지만 사랑이 언제 상식을 따랐던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도 그 남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기도 했다. 그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조심스러운 인사 뒤로 운명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묵직한 발소리에 미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치킨 박스가 미끄러질 뻔한 순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죄송해요. 고개를 들어보니 건강한 체격의 남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30 즈음으로 보이는 그는 딸 수민보다 겨우 10살 정도 많을 뿐이었다. 괜찮아요. 옥탑방 세입자신가요? 네,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남자의 짧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다. 왠지 모르게 귀여워 보였다. 그녀는 53살의 치킨집 사장 임미경이었다. 남편을 잃고 7년째 혼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저는 1층에서 치킨집 하는 임미경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그 맛있는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였군요.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치아는 싱그러웠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남자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는지 떠올렸다. 부산에서 고시 공부 중이라 들었는데 꽤 힘들 것 같았다. 5급 공무원 준비 중이에요. 벌써 3년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처음에는 연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다른 감정이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럼 밥은 잘 챙겨 드세요. 공부하느라 끼니 거르시면 안 되는데요. 사실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요. 그녀의 마음이 찡했다. 혼자 사는 젊은 남자의 쓸쓸함이 전해졌다. 그럼 안 되죠. 내일부터 제가 좀 챙겨 드릴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민폐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제대로 먹어야죠.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명 자신보다 20살 넘게 어린 남자인데도 감정은 멈추지 않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정중한 인사 한마디에도 그녀의 가슴은 다시 뛰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럼 저는 올라가서 공부해야겠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경은 한참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딸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에게 느끼는 설렘이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도연이 치킨을 포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수민이 물었다.
엄마, 옥탑방 아저씨 또 왔다 갔어? 고3이라 예민한 수민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응, 치킨 포장해서 가져갔어. 엄마, 왜 그렇게 잘해줘? 그냥 세입자인데. 순간 미경이 가슴이 찔렸다. 정말 그냥 세입자일 뿐일까? 그녀는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었다. 운동복 차림에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고 여름 햇살 아래 그의 피부는 반짝였다. 운동하고 오셨어요? 네,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 좀 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책만 보면 몸이 굳어서요. 운동복 사이로 드러난 단단한 어깨와 가슴 근육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고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자신의 반응이 낯설었다.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사실 매번 치킨만 먹어서 미안해요. 사장님, 장사에 도움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단골이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가 웃었다. 그 미소에 담긴 젊음과 따뜻함이 미경의 오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그녀의 가슴 한켠이 간지럽게 떨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어 넘겼을 일인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 신경 쓰였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집에서 만든 반찬이랑 같이 드릴게요. 치킨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니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반찬통에 나물 반찬을 담던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사장님, 손 예쁘시네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그녀는 놀라 손을 뒤로 숨겼다. 아니에요. 치킨 만지다 보니 거칠러졌어요. 그래도 예뻐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끼지 못했던 오랜만의 설렘이었다. 반찬통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다. 그도 잠시 멈칫하며 시선을 내렸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짧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묘하게 달콤했다. 그럼 올라가서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그가 올라간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에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날의 감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변화는 그 다음 날부터였다. 밤 12시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그녀 앞에 그가 내려왔다. 아, 늦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대신 맥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어차피 정리하면서 혼자 마실 참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고 안 괜찮아요. 그냥 이웃끼리 한 잔 하는 거죠. 조용한 홀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생맥주의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퍼졌다. 여름 밤의 공기마저 묘하게 따뜻했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7년 됐어요. 수민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괜찮지 않았다. 7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여자로서의 감정도 설렘도 모두 묻어둔 채 살아왔으니까. 도연 씨는 고시 공부 많이 힘들죠? 네, 벌써 3년째인데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3년이나 한 걸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일 줄 몰랐다. 그녀가 맥주를 따라주며 잔을 내밀자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그 순간 그가 그녀를 바라봤다. 조명 아래에서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사장님. 네? 정말 예쁘세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짜 예뻐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게 너무 예뻐요.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것을. 도연 씨는 참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 진심이에요, 사장님. 그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도 잔을 맞들었다. 건배는 뭐로 할까요? 좋은 인연에. 좋은 인연에.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사장님,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려? 가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혼자 공부만 하다 보니까 외로웠거든요. 그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도요. 수민이랑만 대화하다가 이렇게 어른이랑 얘기하니까 편해요. 편하시죠? 네, 정말 편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도연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다. 그는 맥주를 삼킬 때마다 움직이는 목젖을 무심히 바라보며 자신이 그를 점점 의식하고 있음을 느꼈다. 사장님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덜 외로워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잠시의 정적.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통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다. 도연은 움츠리지 않았다. 이래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도연 씨. 네, 저도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도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사장님, 괜찮으시죠? 도연은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그녀의 심장도 그와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체온과 향기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올라가서 쉬세요. 그는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연은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언가 선을 넘어버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두 사람 사이에는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다. 어젯밤의 포옹이 관계의 경계를 흐려놓은 것이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도연 씨. 어제 잠은 잘 잤어요? 네, 덕분에요. 그의 눈빛이 어제보다 따뜻하고 더 깊어져 있었다.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늘도 공부하러 가세요? 네. 그런데 혹시 저녁 때 시간 되시면 또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약속한 대로 내려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설레는 분위기였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엔 어색함보다 편안함이 더 컸다. 도연 씨,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술 기운을 빌려 도연이 물었다. 궁금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없어요. 공부하느라 그런 여유가 없어요. 30대 남자가 그럴 리가요. 거짓말이죠. 정말이에요. 사장님은요? 혹시 만나는 분이 7년 동안 혼자였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요. 그의 말은 대담했다. 그것이 술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구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도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의 웃는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맥주 때문인지 그 때문인지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도연 씨 같은 남자랑 연애하면 어떨까 싶어요. 도연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사장님, 왜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 진짜 착각해요. 착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녀는 스스로가 내뱉은 발을 믿기 어려웠다. 과부인 자신이 30대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 같았다. 그때 도연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다. 사장님, 저 착각하고 있는 거 맞죠? 글쎄요. 어떤 착각이요? 사장님이 저를 좋아하신다는 착각이요.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만약 그게 착각이 아니라면. 그럼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제보다 훨씬 확신에 찬 손길이었다. 저도 사장님을 많이 좋아해요.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요? 네, 진짜예요. 처음 뵙던 날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그의 고백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도연의 옆으로 다가섰다. 사장님, 이제 누나라고 불러요. 미경 누나요? 응, 그게 좋아. 그가 부르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래도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스쳤다. 수민이가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 이 나이 차이가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의 품에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있고 싶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책 가방을 맨 수민이의 말에 가게 정리를 하던 미경은 깜짝 놀랐다. 그래? 응. 맨날 웃고 다니고 무슨 좋은 일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눈치챈 걸까?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그런가? 아무튼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수민이 학교로 떠난 뒤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르는 듯 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는 일이 이렇게 불안한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도연이 내려왔다. 누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겉으로는 평범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또 다시 두근거렸다. 두 사람만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설렜다. 오늘 공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계속 누나 생각만 나서요. 그의 솔직한 말에 미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면 안 되는데,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누나도 저 생각 안 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기 때문이다. 누나, 수민이는 모르죠? 당연하지.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그 말에 미경의 가슴이 또 다시 떨렸다. 우리만의 비밀. 그 단어가 이상할 만큼 특별하게 느껴졌다. 도연아. 네, 이런 감정 처음이야. 저도요, 누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라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 누나, 저한테 와 주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미경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꿈 같아요. 나도.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로 올라왔다. 따뜻한 감촉에 온몸이 떨렸다. 아니야. 나도 원하고 있어.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응, 우리만의 비밀.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자신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다. 누나. 응. 이런 기분 계속 느끼고 싶어요. 나도 그래.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이 비밀을 과연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며칠 후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관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더 달콤해졌다. 누나, 오늘도 예뻐요. 도연이 가게로 내려와 속삭였다. 위층에서 공부 중인 수민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목소리를 낮췄다. 쉿, 수민이 들어. 못 들어요. 이어폰 끼고 있던데요. 그래도 미경은 조심스러웠다. 들켜서는 안 됐다. 도연아, 이렇게 자주 내려오면 수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누나 보고 싶은데.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달콤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나 보고 싶은데. 도연의 애타는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밤에 봐. 수민이 잠들고 나서.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도연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다. 수민이 잠들었어요? 응, 깊게 자고 있어. 둘은 불을 끄고 촛불만 켠 채 마주 앉았다. 방 안은 은밀하고 로맨틱한 공기로 가득 찼다. 이렇게 몰래 만나니까 더 설레요. 나도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촛불 아래에서 도연의 얼굴은 더 다정하게 빛났다. 누나, 제가 너무 어려요. 갑작스러운 진지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가끔 생각해요. 누나는 인생 경험도 많고 저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도연이가 나한테는 완벽해. 정말요? 정말이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엔 불안이 번졌다. 정말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도연아, 너는 나 같은 여자랑 계속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53살이고 이미 다 큰 딸도 있어. 앞으로 새로운 꿈이나 계획도 없어.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누나가 전부예요. 나이도 과거도 미래도 상관없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그래? 네, 정말이에요. 저는 누나만 있으면 돼요.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부드러운 감촉에 그녀의 가슴이 요동쳤다. 이런 감정이 진짜 사랑이구나. 도연아. 네, 나도 너만 있으면 돼. 둘은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다. 내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매일이 기다려져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 소식이 찾아왔다. 누나, 누나. 도연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외쳤다.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합격했어요. 5급 공무원 최종 합격. 그 순간 그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기쁨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정말로? 네, 방금 문자 왔어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합격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떠 있었다. 3년 동안 준비해온 그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디로 발령받아? 서울이에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해요. 다음 주?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뜻이네. 그럼 이사 가야겠구나. 네, 그렇게 되겠네요.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만났다. 수민이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한다며 나간 덕분이었다. 누나? 응. 저 떠나는 거 싫어요. 솔직한 말에 그녀도 담담히 고백했다. 나도 너무 싫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요.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몇 개월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라도 좋겠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슬프고 애틋한 미소였다. 도연아, 서울 가서 좋은 사람 만나.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0대 남자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아줌마한테 매달리면 안 돼. 그 순간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나, 뭐해? 저 따라와 주세요. 뭐? 서울로 같이 가요. 수민이도 대학교 때문에 서울 갈 거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치킨집은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요. 누나, 숨 쉬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요. 도연아, 제발요. 저 혼자 가기 싫어요. 예전에 그녀였다면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워 단호히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따라가고 싶었다. 정말 나를 원해? 네, 누나 없으면 안 돼요. 그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가능할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응, 진짜로 생각해 볼게. 그 말에 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느껴졌다. 누나 사랑해요.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이 흘러나왔다. 그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도.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밤을 보냈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밤을.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을 바꿔놓을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서울대 입학 통지서 왔어. 수민이 기쁜 얼굴로 편지를 들고 뛰어왔다. 정말 우리 딸 합격했구나.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복잡했다. 엄마, 이제 정말 서울 가는 거야. 엄마도 같이 갈 거지? 수민의 말에 그녀는 어젯밤 도연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수민아, 엄마는 서울 가서 치킨집 차릴까? 대학가 근처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딸의 제안에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가능한 일이었다. 그날 오후 도연이 내려왔다. 누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수민이도 서울대 합격했대요. 정말요? 그럼 더 좋네요. 그의 환한 미소에 또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도연아, 정말 진심이야? 나 같은 여자랑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당연하죠. 전 누나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밤늦게 홀로 앉아 생각하자 현실이 보였다. 도연은 이제 공무원이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젊고 예쁜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됐다. 이사 가는 날 아침 도연이 물었다. 누나, 정말 안 가세요? 응, 안 가.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어.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저 때문에 싫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도연아, 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해. 나 같은 늙은 여자가 따라가서 발목 잡으면 안 되지. 누나, 서울 가서 좋은 사람 만나. 너랑 잘 어울리는 예쁜 여자. 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누나가 좋다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그 순간 도연이 그녀를 꼭 안았다. 누나,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정말 사랑했어.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행복해, 도연아. 누나도 꼭 행복하세요. 그가 떠나고 한 달 후 수민이도 서울로 올라갔다. 엄마, 정말 괜찮아? 혼자 있어도?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계속 치킨집 할 거야. 수민이 떠난 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몇 주 후 치킨집 문을 닫고 홀에 홀로 앉았다. 생맥주를 따르고 치킨 다리 하나를 집어 들었다. 도연과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던 그 자리였다. 53살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그녀는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후회는 없었다.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다. 여자로서 다시 설레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누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요. 그런데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각자 잘 지내자.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조용히 맥주를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각자 잘 지내자.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전화를 끊은 후 미경은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슬프지 않았다. 도연 덕분에 다시 한번 사랑을 배웠으니까. 53살의 새로운 시작, 그녀는 그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연도 어딘가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미경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신 뒤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하다. 누구에게나 불현듯 끌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래도 될까? 망설이면서도 멈출 수 없는 마음.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는 본능이었다. 두근거리고 설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 그 감정을 애써 숨기려 해도 마음은 머리보다 먼저 반응한다. 진짜 자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괜히 투정 부리거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지금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 그 단순한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 미경은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녀의 황혼 속에는 다시 피어오르는 늦은 사랑의 향기와 모든 이들이 겪게 될 외로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조용히 스며 있었다.